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문정인 발언 또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라는 문제.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발사대 4기가 배치가 안 되는 거니까 레이더는 올라가 있고 발사대 2기만 올라가 있고 4기는 창고에 있고 굳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런 1조 3천억짜리 무기를 환경영향평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1년 이상을 위로 못 올라가게 해서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도 사드가 지난 정권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중한다, 철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시급한 게 아니니까 남은 4개는 붙들어 매 놓겠다. 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국내법이다. 아무리 미국 무기라도 국내법을 지켜서 배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미국이 이렇게 따질 겁니다. 너네가 필요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그래서 미군이 있게 되었고 미국이 무기도 배치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전쟁 위기라서 휴전 상태라서 무기를 배치하는데 우리가 이런 무기 저런 무기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핵은 91년에 남북이 비핵화 한다해서 전술핵 있던 거 다 뺐고 전략핵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다 뺐는데 그래서 한국에 핵은 없는데 그럼 북한도 그때는 핵이 없었을 때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했는데 갑자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도 협박하고 미국도 협박하고 사실상 미국이 더 그 대상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걸 갖다가 날아가는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사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 해서 배치를 하게 되었고 소파 즉 주한미군 지휘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미군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를 갖다 놓을 때는 한국 측에 통보만 하고 갖다 놓으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느닷없이 다 여태까지 우리하고 협조하면서 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왜 갑자기 이번에는 그걸 갖다가 그걸 핑계를 대어서 안 하던 짓거리를 하면서 갖다 놓은 무기를 올라가서 쓰지 못하게 하느냐. 전 정권하고 합의를 했다고 너네들은 그 합의를 안 했다고 방해를 하는 거냐. 방해라고 미국은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자꾸 운운하는데 여태까지 주한미군이 무기를 갖다 놓고 부대를 만드는 부분에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어떤 일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무기나 군을 배치하는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가 묻고 싶은 겁니다.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안 하던 환경영향평가 즉 환경영향평가가 하기는 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죠.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미군의 중요한 무기가 배치가 되지 못하고 갖다 놓고도 쓰지 못하는 핑계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으면 예를 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에 국내법을 운운하면서 여기에 한미 간의 민족 자존심 비슷한 걸 갖다 붙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것은 서로 간에 화성 남자와 무슨 뭡니까 금성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고양이와 개가 서로 행동을 서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쁘게 하지 않았는데 표현하는 내용이 나쁘게 표현되니까 이해를 못해서 고양이와 개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환경영향평가 문정인 발언 그 문재인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특보이자 오른팔이자 실세라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 오기 한 보름 전에 와서 온 사방을 휘짓고 다니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해버리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중국과 북한의 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의 결들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같아 이렇게 봐버렸다면 미국 측은 이미 문재인이 회담하러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회담을 끝을 내야 되겠다라는 답이 나오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들 정말 해결 방법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답도 없는 사람이고 중국하고 북한에 상당히 경사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예스나 노냐로 끝내야지 저 사람들하고 길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자초를 해놓고 또 미국 언론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주파수를 맞추자, 조율하자라고 하면서 핵동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폐기하다라는 이야기고 제재와 압박이라는 메뉴판에 대화라는 메뉴도 하나 더 올려야 된다. 사드 앞에 정권이 한 일이지만은 가볍게는 안 본다. 한국이 언젠가는 전시작전권도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주권 국가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상식적인 이야기거나 뭐 여태까지 왔던 이야기에다가 우리 이야기 조금 더 보태자는데 뭐가 그리 시끄러운가 그인 것처럼 아무 일도 없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큰 것이 사실이고요. 미국은 비핵화가 돼야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대화를 하겠다는 거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동결을 입구 폐기를 출구로 놓고 일단 북한이 더 사고만 안 치면 대화를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트럼프가 생각하고도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서로 생각이 좀 달라도 외교나 이런 이 국제 간의 관계는 다른 것을 비슷하게 포장하는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간에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마당에 문정인이 가서 저 짓을 해버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좀 다른 거를 우리 의견도 좀 넣자고 하자면 사드를 가지고 저렇게 미국을 자극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협조할게 대신 이것도 좀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조율을 하기 전에 조율할 분위기를 안 만들어 놔 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주파수가 맞아지겠냐는 겁니다. 자,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정상회담에서 외교적으로 포장되어 어떻게든 봉합되는 모양이 되어서 나와야지 그마저 되지 않으면 큰일이다 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원비어 사망을 계기로 지금 미국에서도 일부 탄핵 소리가 나오는 트럼프는 지금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상하원뿐만 아니라 언론들이 북한은 이거 진짜 손을 봐야 된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마디로 이 북한을 어떻게 좀 끌어내보자 합의했던 부분이 이제는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 되어버렸고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도 이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군사적인 상황도 좀 고려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해서 미국 가기 전에 북한이 그래 네가 가서 우리 대신에 한국이 미국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라. 우리 당분간 조용히 있고 그리고 또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게. 이런 정도까지 약속을 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렇게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머릿속의 방안을 가지고 북한을 우리가 이렇게 끌어가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협조적이지도 않고 미국이 봤을 때는 이 정권은 반미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건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북한이나 한국이나 이것들 다 비슷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건데 거기 가서 저 위에 집에 애들을 내가 달래볼게 하면 미국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네끼리 짜고 와가지고 지금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러냐. 너 중국하고도 짜고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행동은 그렇게 생각하게 해놓고 가서 미국을 설득을 해요. 뭘 가지고? 사드 가지고. 우리 이거 사드 배치 안 시키면 미국이 우리한테 매달릴 거다? 전시작전권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가지고? 그건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문 대통령은 CBS와 인터뷰에서 대화론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고 있지만 안전 보장을 사실은 바랄 거다. 북한 체제 보장을 바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부분만 정리해가는 순서만 보인다면 완전히 비핵화를 안 해도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동결인이 비핵화에 전제만 있다면이라고 숨통을 열어줬죠. 그러면 김정은 일가도 보장하고 체제도 보장하고 절대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미국의 장관급 이상이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보장에 대해서 미국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니까 너네는 우리하고 협상 맺고 돈도 주고 그리고 한국도 우리한테 개성공단이니 건강산이니 해서 돈 다 주고 미국도 주고 그래야 우리가 사고는 안 치게 좀 가만히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입니다. 미국이 경찰이라면 어느 술집에 깡패가 들어와가 막 때려 부수고 해놓고는 야, 너 잡아가겠다 하니까 이마가 뭐라는가 하면 내 더 이상 사고 안 치고 가만히 이 집에 앉아서 술 먹고 있을 거니까 잡아가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 왜서 북한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방법을 내재적 방법이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서 왜 북한을 이해하는지 국민 앞에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과거 우리나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과대포장이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서 그런다. 그럴 실력도 없거니와 있다 해도 위험용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인식은 북한의 정권과 체제 안전보장 등 당근을 주게 되면 핵을 포기할 거다. 이건 내재적 관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문시아인 정책이나 과거 햇볕 정책 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다라는 게 국민들의 시각인 거죠. 북한이 문제는 안전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거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리비아의 가다피를 보면서 이라크의 후세인을 보면서 북한은 생각을 굳혀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뻥을 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뻥치는 애를 좀 먹을 거 줘서 달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서 이게 미국 가서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봤을 때 정권 바뀌면 사드를 갖고 애밀릴 거라 봤는데 사드도 애 안 미기고 그대로 빨리 배치 완료시키려고 해.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저 참모가 저 문재인한테 이렇게 해서 반미로 갈 것 같은데 보니까 미국하고 이렇게 잘해가야 되고 미국을 우선시한다라고 이야기도 해. 그래서 생각보다는 말도 잘 이렇게 통하고 서로 대화도 되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방법에 대화도 좀 넣고 나를 한번 믿어봐 주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문재인 다 불신을 초래해놓고 조건이 되면 방북해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드에 대해서 적법 절차, 즉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도 시사하면서 그 말이 아니니 우리는 서로 비슷하니 이런 것만 좀 더 얹이자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통하겠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금 미국 외교협회 회장 리처드 하스 트럼프의 자문을 해왔던 인물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만나서 트럼프 만나 대화할 때 팁을 좀 달라 이랬다는데요. 무슨 팁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팁은 미국 가기 전에 사고 안 치는 거였는데 온갖 사고를 의도적으로 다 쳐서 휘집어 놓고 그래 놓고 미국 가면서 니 트럼프 자문하지 나한테 트럼프한테 어째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할 건지 이야기 좀 해주라 하면 그게 답이 있겠습니까? 연못 구워 산에 가서 고기를 생선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 노력이 효과 없었다. 이제 중국이 북한 원유 끊으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압박 강화하지 않으면 북한하고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전면 제재에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미국의 분위기는 원비어 사망을 계기로 한번 저거 정말 끝을 봐야 된다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원비어가 왜 이 시기에 6일 만에 죽었을까 하는 부분도, 그러면 식물인간을 좀 더 연장해 갈 수는 없었을까 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요, 지금 이거를 조율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미국 언론과 인터뷰한다고 수습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신의가 사실상 많이 깨어진 상황에서 제 같으면요, 그냥 사드 하나를 가지고 배치 완료하겠다고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미국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도 좀 넣어주라고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곧 방미가 잡히면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상대로 북한한테 제재 압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정상회담을 김정은과 하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개성공단의 문도 열어줘야 되고 금강산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해주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도 좀 낮춰라. 이 이야기 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뉴스 브리핑 본 사람들, 황장수가 한 달쯤 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어찌 저래 말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상식이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때 제가 그 말했습니다. 미국 가서 북한하고 정상회담하고 육자회담은 우리가 끌어들여 볼게. 그리고 대화 시스템으로 끌어들게, 평화체제하고 북미 수교하고 우리가 다 한번 연결해 볼게. 그 대신 북한에 제재하지 말고 지원하고 하는 거 다 인정해 주라. 그리고 동결이다. 뻔하지요. 저도 속이 뻔히 보이는데 그간에 하는 부분을 보면 미국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내려놓고 있지. 협상을 통해서 정리되는 겁니까? 정상회담은요, 서로가 다 정해놓고 합의문까지 다 정해놓고 둘이는 만나서 그냥 사진 찍는 겁니다. 밥 먹고요. 뭐 말하는 거는 다 쇼입니다. 그러지 않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 그거는 좀 안 좋은 거죠.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미국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일이 좀 있었고요. 이렇게 한미관계가 안 좋을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서로가 갑자기 튀어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 그 정상회담은 매우 분위기가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요, 트럼프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갑자기 뭘 튀어나올 건데, 서로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이 정상회담은 보나마나 파장인 겁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요, 안 할 겁니다. 하라 하면 합니까? 절대 안 하는 정권 아닙니까? 자기 딱 표만 보고 갈 거예요. 그 옆에 자기 참모들, 똑같은 소리 하는 참모들,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갈 겁니다. 문재인이가 내가 미국에 가서 한번 휘저어서 쟤들 기도 좀 죽여놨어. 쟤들이 지금 우리한테 상당히 한국이 떨어져 나가는가 미국이 겁먹고 있으니까 가서 이번에 이야기하면 미국이 좀 양보할 겁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올 때 황장수 말하는 거 좀 들을 걸, 이렇게 생각이 안 들 거예요. 미국 놈도 한번 보자. 또 이빨 갈면서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답이 빤한 정상회담을 저 같으면 그냥 취소해버리고 안 가겠습니다. 미국은 아마 서로 추상적인 이야기, 외교적 수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사드 언제까지 배치 완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대답을 회피하거나 그러면 회담이 모양이 좋지 않게 끝나면서 곧바로 미국의 행동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 정상회담의 의제로 생각하지도 않고 뭐 안보 이런 것만 갖고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 아마 정상회담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압박이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적 페이스대로 미국이 말려가지 않을 거고요. 트럼프가 특유의 한 방을 놓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참 걱정됩니다.